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광의 도시 인천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경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야, 쫙 뒤로 보시면 느낌 오시죠? 월미도에 나와 있습니다. 월미도 하면 추억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아, 옛 남자친구 잘 사니? 옛 남자친구와 함께 여기 와가지고 바이킹 타면서 소리 꽥꽥 질렀던 추억도 있고요. 아유, 그리고 바다가 너무 좋잖아요. 여름이면은 진짜 여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요. 사람 구경하는 재미, 바다 구경하는 재미,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회는 또 얼마나 맛있게요. 원래 미녀들은 월미도에 많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드나들었던 이 월미도. 자,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 미션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월미도 가서 바이킹 타기 막 이런 거 미션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뭘까요? 혹시 네. 가시고 싶은 나라가 있으실까요? 나라요? 어머! 오늘 진짜 여행가요? 저희 인천 하면은 네. 개항의 도시고 네. 여러 가지 해외 문물들이 들어온 아, 그럼, 도시잖아요. 그럼.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미션이 있습니다. 아, 저 나라 너무 가고 싶은 데 많아요. 우선은 뭐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한 3-4시간 거리 동남아 이런 데 너무 가고 싶고 조금 시간이 넉넉하다라고 하면은요. 단 한 번도 안 가봤던 미주 쪽. 아메리카 물 신문물도 좀 먹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유럽 파리지 뭐 이게 샹젤리제 거리도 한번 좀 돌아다녀 보고 싶고 막 이렇게 한데 오늘 어디 나라를 데리고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권은 챙겨 오셨나요? 여권을 갱신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미리 말씀 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갱신한 여권을 드리겠습니다. 오! 대박! 헉! 진짜 여권이요? 진짜 여권이다. 근데 뭔가 여권이 조금 이상한데? 한국 이민사 여권... 여보세요? 저희가 드린 여권으로 입국 수속을 무사히 마치고 네. 각종 해외를 탐방하세요. 잠시만요. 멕시코, 브라질, 독일, 하와이? 4군데 나가요 오늘? 여보세요? 이 미션을 원래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주시는 건가요? 뭐 캐리어도 없고 뭐 티켓팅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멕시코, 브라질, 독일, 하와이를 월미도 근처에서 해결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권 한 장 들고 떠나는 세계여행 지금부터 출발할까요? 멕시코. 인천 탐구 생활 오늘의 미션 여권 한 장으로 세계 여행을 떠나라. 박경유 탐정이 도착한 곳은 한국 이민사 박물관인데요. 이곳에서 오늘 미션을 수행하는 걸까요?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열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관장님 반갑습니다. 네. 와, 관장님, 제가 촬영하면서 정말 전국의 수많은 박물관들, 전시회들 다녀봤지만은요. 예. 이민사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예. 네, 이게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우리나라의 네. 이제 뭐 개별국에 대한 이민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 박물관은 네. 뭐 양재동이나 뭐 제주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오. 하지만 우리 민족 전체 이민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박물관은 네. 지금 사회자께서 서 계신 이곳이 유일한 곳이죠. 우리 박물관은 네. 1903년에 이제 하와이로 노동 이민을 떠나셨던 분들이 2003년이 되면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시게 돼요. 그 하와이 이민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그 우리 동포들의 개척 정신과 그다음에 모국 공헌을 네. 후손에게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인천 시민들과 그리고 또 재외 동포들이 힘을 합쳐서 2008년 6월 13일 날 개관하였습니다. 야,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 인천에다가 세워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인천은 1883년에 네. 세상을 향해서 문호를 개방하는 개항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물이 인천에 모였다가 한반도로 퍼져나가고 네.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모든 문물이 인천에 모였다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네. 거죠. 즉 모든 문물이 인천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집산지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한반도 다른 도시에 살던 사람들보다 훨씬 새로운 것을 일찍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 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던 당시의 인천 사람들이 이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사실 뭐 이민을 간다, 이민을 떠난다 이런 말들은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이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 오늘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708만 명이나 되는 우리 네. 동포들의 이민 역사를 이제 안에서 한번 보시죠. 아유, 그럼 들어가 보실까요? 예, 네. 그러실까요? 과거 인천에서 농사를 짓거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정성스럽게 재현된 밀랍인형 덕분에 그 시대의 생생한 생활사가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특히 농사를 지으며 땅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민족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먼 나라로 떠날 때도 변치 않았던 삶의 바탕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농사와 터전에서의 삶은 결국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는 이민의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는 그런 이민의 역사와 함께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의 영상을 상영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민의 여정과 그 안에 깃든 수많은 이야기들을 더 깊이 탐구해보기 위해 박탐정을 불러볼까요? 박탐정 나와라 오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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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여러분. 여기가 맞습니다. 하와이 갤리코. 하와이로 이민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이민선을 바로 이 갤리코라고 하거든요. 바로 여기에 지금 모형이 있습니다. 야, 여기 스태프 채울 수 있겠는데요? 가시죠. 찾았다! 하와이 갤리코 탑승에 성공한 박탐정. 도장을 꽝 찍었는데요. 하와이로 향하는 갤리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일제 강점기 직전의 대한제국 시절 1902년 102명의 이민자가 배를 타고 하와이로 최초의 이민을 떠났는데요. 당시에 쓰였던 생활도구들 그리고 갤리코 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놨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자, 1월 중순이 되었어요. 갤리코를 타고서 이제 드디어 하와이에 도착한 현장이거든요. 야, 드디어 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세상에 여기 하와이잖아. 하와이 가서 모히또 한 잔. 야, 여기가 하와이예요, 여러분들. 배에서 내렸더니 하와이의 이 야자수처럼 보이는 요 나무가 반겨주고 있는데 바로 여기가 이 사탕수수 농장을 지금 재현해 놓은 길이래요. 쫙 여기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 10시간 동안 노동을 하시면서 돈을 열심히 벌었다고 합니다. 야, 날씨도 더운데 엄청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사탕수수 농장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얘 모습을 이렇게 재현해놨거든요. 수고가 많으시죠? 힘내세요, 선생님. 화이팅! 야,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의 생활상을 엿볼 수가 있어요. 여기 하와이에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시고 집 안에서는 어떠한 정착 생활을 했는지 한번 둘러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오,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민을 떠나기 전에는 굉장히 굶주리고 또 배고프고 생활이 넉넉지 못해가지고 이민을 선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느껴지는 게 짜자잔! 밥에다가 국에다가 콩나물에 김치에다가 고기 반찬까지 오첩반상이에요, 오첩반상. 그리고 양도 굉장히 풍족하고 넉넉하지 않나요? 이렇게 오랜 시간 노동을 하시다 보니까는요, 이 밥만큼은 진짜 넉넉하고 풍족하게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허기진 이 마음을 그래도 하와이에 이민을 가셔가지고 잘 달래실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선생님. 한 그릇 더 드셔야 될 것 같아. 10시간 동안 일하셨다고 했잖아.
한국 이민사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우리 이민의 역사를 세세하게 살펴보는데요. 그리고 박 탐정도 박물관 곳곳을 돌아보며 우리 민족의 이민사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갑니다. 아리랑은 우리나라의 대표 민요이자 이민자들의 한과 그리움을 담아 부르던 노래로도 유명하죠. 박물관에는 당시 이민자들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들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이주한 땅에서 새롭게 적응해가는 모습을 담은 기록물은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민사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니, 여기 어떤 계기로 오늘 좀 방문하셨어요? 여기 이민자 네. 이제 변천사 같은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뭔가 좀 느끼는 거 있나 하고서 이제 와서 봤는데 네.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옛날 어른들이 참 그래도 이 바탕을 많이 잘 해놓으셨구나 이런 거 많이 느꼈어요. 저는. 맞아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아우, 느낀 바가 많죠. 네.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참 골고루 다 보게 되네요. 사실 이민이라고 하면은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지만 될 것 같은데 옛날 분들은 자의에서가 아니라 약간 타의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좀 가게 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 삶을 이렇게 좀 둘러보셨는데 좀 마음이 어떠신가요? 옛날에는 참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겠다 이런 거가 제일 많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도 대단하시다. 아프고 네. 그리고 교회 같은 것도 이제 최초로 설립을 해서 이런 것도 봤는데 여기가 최초로 이렇게 했구나 세우셨구나 이런 그런 것도 많이 느꼈어요. 네. 대단하시다. 그죠? 조상님들이 참 애쓰셨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근데 또 인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출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이곳으로 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 인천에 방문해 보시니까 인천은 좀 어떤 곳이라는 생각이 드셨어요? 진짜 그 항구 도시의 그 최초로 이거구나 이렇게 좀 많이 느꼈어요. 네. 네, 맞아요. 이하 동문입니다. 야, 선생님. 예. 야, 아니 오랜만에 이렇게 학교에 오니까는 너무 옛날 생각도 나고 기분도 좋은데 첫사랑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첫사랑은 뭐 지금 마지막 사랑이 첫사랑이겠죠. 어머, 뭐야. 어떻게 선생님들 멘트는 이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가 있어요? 안 되겠네요. 네. 이제 질문을 하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싫어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한 달 동안 일하면 한 달 월급은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월급이요? 예. 그때가 몇 년도예요? 1903년, 1905년. 예. 와, 그러면은 가늠이 안 되는데, 선생님. 예. 월급이라고 하니까는 우선은 그러면은 뭔가 비교할 만한 걸 조금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깎아 이런 것들이 한 얼마 정도였나요? 그 당시에 189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란 100개가 80전 정도 했어요. 전이라고 하니까는 이거 더 가늠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1달러가 네. 계란 100개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1달러가 계란 100개면은 그러면은 월급이 1달러? 하와이에서 너무 아니야. 하루에 10시간 일을 하고 네. 일요일을 쉬면 한 달 월급은 15달러 정도 됐어요. 그게 이제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400달러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15달러라는 돈을 받으면 이 하와이로 가신 이민자 중에 90%가 독신 남성이었어요. 그분들은 하루에 3끼를 다 사 먹어야 되잖아요. 아주 질 낮은 음식으로 다 사 먹으면 7달러 80센트. 좀 남들 먹는 거 좀 흉내내서 먹으면 한 달에 밥값만 한 10달러 정도 됐어요. 하와이는 덥잖아요. 매일 옷을 빨아 입어야 되잖아요. 세탁비가 1달러에서 1.5달러 정도 들었고. 너무 비싸다. 예, 또 하와이까지 가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처음 2년은 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매달 1달러씩 갚아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내 손에는 2달러에서 3달러 정도가 남아요. 근데 하와이 동포들은
그 중에서 1달러를 의무금으로 이제 내게 돼요. 그 돈이 바로 독립자금이 된 거예요. 당시 이민자들은 적은 돈이라도 독립운동을 지원하고자 매달 1달러씩 모금했다고 하는데요. 그 작은 정성이 바로 독립자금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오히려 더 큰 애국자가 되었던 이민자들의 헌신과 희생정신. 정말 가슴 깊이 새겨볼 수 있겠죠. 그 독립자금이 이제 연해주나 간도로 전해져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국을 위해서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약간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기부금이나 예. 봉사를 위한 것도 어찌 보면 지금의 시대에서 굉장히 같은 맥락이잖아요. 예. 그런데 남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내고 뭔가 나의 일을 필요로 하는 곳에다가 내 도움의 손길을 얻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분들은 훨씬 더 척박한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거잖아요. 예. 그만큼 네. 뭐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타향에서 모국에 대한 감정이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하나 더 문제를 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노동자 중에 우리 동포들 중에 90%가 독신 남성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이분들의 결혼 문제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1905년이 되면 하와이에는 5천 명 정도의 우리 동포가 있어요. 그 중에 4,500명이 결혼을 하지 않은 남성들이었어요. 근데 하와이는 이민 쪽과 혼인을 금지시켰어요.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외국인 분이랑 외국인이랑도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하와이 사람들이 외국인과 혼인하지 않는데 거기에는 중국 사람, 네. 또 일본 사람, 포르투갈 사람, 필리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또 그 당시에는 외국인과 혼인하는 것을 꺼려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남성이 자기의 사진하고 자기소개서를 한국으로 보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매파라고 하는 중매쟁이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신부감을 구하는 거예요. 이 하와이 남성과 혼인을 원하는 여성이 똑같이 사진과 자기소개서를 하와이로 보내면 하와이에 있는 남성들이 이제 선택한 여자가 남편 될 사람 사진 한 장 들고 하와이로 이민을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혼인한 사람들을 사진 한 장 들고 왔다고 해서 사진 신부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혼인하신 분들이 680명 이상이 됩니다. 이분들이 하와이에 와서 이제 가정이라는 것을 꾸미게 되는 거예요. 1905년까지 하와이에 가셨던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모국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와이에 체류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사진 신부가 하와이로 와서 하와이는 가정이 형성되면서 이제 하와이 한인 사회가 체류해서 정주로 전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어쨌든 이렇게 사진으로 만난 인연이었는데 가정을 이뤄가지고 이제 국적을 거기로 바꿔가지고 살게 됐다라는 예, 것 자체도 그렇습니다. 예. 놀라운 사실이에요. 특히 사진 신부들은 네. 기초적인 근대 교육을 조금이라도 경험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 신부가 하와이에 와서 가정이 안정되면 이제 하와이 동포들을 위해서 계몽 운동에 나서기도 합니다. 예. 많은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죠. 한국 이민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하나씩 알아가는데요. 그 속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있고 또 놀라운 순간들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당시 우리 동포들은 사탕수수 농장 같은 곳에서 하루 10시간씩 고된 노동을 해야 했고 그 삶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이었는데요. 박물관에서 그런 이민자들의 삶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농장의 일터, 그리고 갤리코를 타고 떠났던 그들의 여정이 함께 펼쳐지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이민자들이 겪었던 아픔과 희망을 함께 느껴보며 그 역사에 조금 더 다가가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일단은 좀 오래된 역사가 이제 깊은 이민자들에 대한 전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민사에서 이제 국민들이 조금 잘 알고 있는 주제국의 이민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이제 인천시의 재동포청이 개청을 했어요. 이제 인천은 동포들을 배웅했던 도시에서 이제 다시 동포들을 마중하는 도시가 된 거예요. 우리 인천에 처음 정치 집단이 등장한 것은 북에서 이주해온 비류 집단이었어요. 모국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끌었던 인천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인천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또 708만 재동포들이 인천을 통해서 모국을 방문하고 있고 또 인천을 통해서 거주국으로 되돌아가시고 있어요. 새로운 이민의 꿈을 시작하는 곳이 인천이고 모국에서의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은 바다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용택 세월문화재단 이사장께서는 인천을 해불양수의 도시라고 해요. 바다는 물이 뜨겁건 차갑건 더럽건 깨끗하건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인천은 모든 이민자를 받아들인 마음이 따뜻하고 넓은 도시입니다. 이런 마음이 따뜻하고 넓은 도시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재동포에 대한 포용심을 이제 길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이민사박물관을 모두 둘러보고 나서 박 탐정은 전시관 곳곳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이민자들의 이야기와 삶의 흔적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민자들이 살았던 생활상과 고단한 이민의 여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유물과 사진들, 또 그들이 지녔던 작은 물건 하나까지도 전시됐는데요. 전시관을 따라 걸으며 박 탐정은 그때의 이야기와 마주하고 이민자들의 삶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과 강인한 의지, 그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민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 역사를 다시금 되새기는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박 탐정의 발걸음처럼 우리도 이 소중한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짠!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야, 스탬프를 한 바퀴 쫙 돌아다니니까는요, 다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스탬프를 찍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스탬프를 찍으면서 각 국가의 이민을 떠난 우리 조상님들께서 어떠한 업적을 남기셨고 어떠한 생활을 했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공부할 수 있었으니까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국 이민사 여권이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민이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굉장히 먼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가슴 깊이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이 대한민국 네 글자를 가슴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이 인천에서부터 이 이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점 여러분 오늘도 기억해 주시면서 미션 성공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시작되는 이민의 역사요. 영원히 기억대로! 이러한 전시를 통해서 이 재동포들의 개척자적인 정신과 모국공헌을 이해하도록 이제 전시를 꾸미고 있습니다. 아니, 요거 한 번만 다시 해보실 건데 네. 조금 짧게 할게요. 아, 네네네. 예. 정착 생활부터 어떤 예. 경로로 이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예. 이나대 설립 과정, 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조금 네. 짧게 한 번만. 예. 재동포들의 모국공헌이 없었다면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길었나요? 네.